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먼저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정리해 드릴 텐데요. 오늘도 4가지 종목들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 한국전력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현대차증권 리포트 나와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가량이 나오게 되면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효과였고요. 여기에 에너지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원료비에서도 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는 LNG 연료 단가와 S&P가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면 가이던스보다 더 좋은 실적이 더 빠르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배당보다는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부분들이 한국전력에는 훨씬 더 좋은 주가 재평가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신규 원전 2기가 재가동이 됐을 때는 전력 믹스 개선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흑자 전환과 재무구조 개선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재평가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32,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키움증권 리포트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2,8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2%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화생방 정찰자 120mm 자주 박격포 같이 국내 양산 사업의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는데요. 국내 사업 종료에 따른 일회성 정산 수익도 함께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폴란드향으로 수출하는 K9 그리고 또 천무의 납품 물량이 인식된 영향도 있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지상 방산에 대한 수주 잔고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 호주 레드백에 본계약을 체결했었고요. 폴란드 역시나 추가 계약을 맺게 되면서 수주 잔고가 28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수은법 개정안도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방산주들에게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는 폴란드양 잔여 물량의 수출 계약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현재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이고요. 목표 주가 역시나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SK스퀘어로 SK증권 리포트인데요. 4분기에 영업 적자가 4,054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적자가 지속됐다는 평가인데요. 커머스와 물류 사업에 부진이 있었고 SK하이닉스의 순이익 적자로 인해서 이익 적자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SK스퀘어는 2천억 원의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해서 현재 예정 금액들을 모두 매입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조기에 취득했고 3월 31일 이후에 소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SK쉴더스 지분의 매각대금 잔여분도 2025년 7월까지 입금이 되는데 이 또한 주주환원으로 일부 재원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기업의 밸류 프로그램 실시를 계기로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 역시나 8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고요. 메리츠증권 리포트입니다.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은 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는데요. 전법인이 모두 견조한 성과를 내게 되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점이 돋보이는데요. 양질의 수주 확대에 로열티 타겟까지 함께 더해졌습니다. 이 미국은 타겟 내에 울타가 입점하는 등 이 주력 고객사 출점 효과가 있었고 신규 브랜드까지 유치를 했고요. 중국의 경우에도 주요 거래선이 강세를 보이면서 공장 일원화로 흑자 전환에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ODM 역량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객사도 다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은 대형 사양 OTC 프로젝트를 유치 중이고 중국은 벤처 브랜드를 신규 확보하는 등 기대가 만발한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매수 전략 추천을 했고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 역시나 5만 7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4가지로 통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주요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 첫 거래일 어떠한 이슈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지 국내 증시에서의 일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시죠.
KRN 시스템의 공모 처량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관련 테마 종목으로는 로봇주가 있는데요. 로봇주들의 흐름 오늘 어떻게 형성이 될지도 관전 포인트로 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기업밸류 프로그램 구체적 방안이 오늘부터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발표가 되는 만큼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또 나타날 수 있게 될 텐데요. 따라서 저PBR 관련 종목들이었던 생명보험, 손해보험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겠고요. 완성차 기업들, 기아라든지 현대차도 저PBR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잘 갔던 만큼 이번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은행과 지주사 등의 이러한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정부가 오늘부터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을 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인데요. 이 대출과 관련해서 DSR 제도가 시행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증시에는 또 영향을 주게 될지도 눈여겨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소에서 국내 최초 ETF 선물지수 등 신규 지수 9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다음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오늘 개최가 됩니다. 관련 테마 종목으로는 AI, 지능형 로봇, UAM, 양자 암호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 관련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헝가리 의회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투표일이라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과 다우존스의 산업평균 지수가 편입되는 날이라는 점도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1월에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는 27일 오전 12시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1월 신규 주택 매매가 발표가 된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증시 일정 확인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